남미 배낭여행에서 세 번째로 방문한 나라가 칠레였다. 칠레는 세상에서 가장 긴 국토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데 사실 상징적이며 지리적 특징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으로 유난히 긴 국토를 가지고 사계절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임을 설명하는 수사라고 볼 수 있다. 발파라이소는 어느 나라나 하나씩은 꼭 있는 컬러풀한 도시의 칠레판이다. 아르헨티나의 카미니토, 이탈리아의 친테퀘레, 남아공의 복합마을, 우리나라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등 모두 컬러풀한 집들의 풍경이 특징이며 대부분은 언덕 위의 동네이다. 발파라이소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으며 칠레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인천쯤 되는 거리이며 지정학적으로도 인천의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도시다. 산티아고는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의 분지이고 발파라이소는 태평양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이다. 북쪽은 산악지대이지만 도시는 태평양 해안선과 안데스 산록지대 경사면 사이의 넓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칠레의 건조한 북부지방과 약간 습한 중부지방 사이의 완충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하며 아콩카과강과 리과강 및 그 지류들, 마이포강 하류유역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지나가고 있다. 관계시설이 잘된 기름진 북부 계곡들과 주도인 발파라이소시 근처와 서쪽으로 강이 흐르는 저지대에서는 알파파와 포도를 비롯한 과일, 채소, 곡물 등을 재배한다. 남서쪽 해안 산지의 목초지에서는 소와 양을 방목한다. 발파라이소는 우리나라 말로 천국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1536년 스페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2020년 현재 인구 30여만 명의 도시다. 미로처럼 뒤얽힌 길과 함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거리와 밝은 파스텔 컬러의 아름다운 집들이 유명하다. 언덕 위에 총천연색으로 단장한 집들과 함께 골목 사이사이 내려다 보이는 항구의 모습 또한 그림같이 아름다운 도시다. 발파라이소는 1536년 스페인의 후안데 사베드라가 자신의 고향마을 발파라이소 대 아리바의 이름을 따세웠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 동안 발파라이소는 집 몇 채와 교회 하나만 있는 작은 마을로 남아있었다. 때때로 발파라이소는 해적들과 사략선의 습격을 받기도 했는데 습격한 해적들 중에는 마젤란 이후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성공한 영국인 프랜시스 드레이크도 있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인 1810년 발파라이소에 칠레 역사상 첫 번째 부두가 들어섰다. 1810년에서 1830년 사이에는 현재 도시의 상업 중심지를 구성하는 토지 매립 작업을 포함하여 기존 도시 항구의 대부분을 건설했다. 칠레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1818년 발파라이소는 초기 칠레 해군의 주요 항구가 되었다. 발파라이소는 19세기에 유럽 출신의 이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됨으로써 이주민의 문화가 특히 발달하였다.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도시의 건축 양식에 자신들 출신 국가의 문화를 융합하여 독특한 건축 양식을 만들어갔다. 또한 각 이주민 사회는 자신들의 종교 건축물과 학교를 세우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 중에서도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출신의 이주민들이 발파라이소 이주민 사회의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현재 그들의 거주지는 역사지구로서 보존되고 있다. 발파라이소는 파나마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태평양에서 마젤란 해협을 통하여 대서양으로 가는 선박의 중간기지로 번성했다고 한다. 1840년대 칠레산 밀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번성하였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무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던 발파라이소는 태평양의 보석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발파라이소의 화려했던 당시의 흔적은 지금도 여전히 도심을 지키고 있는 건축물에서 느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을 드나드는 배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며 19세기에 전성기를 맞았던 발파라이소 항구는 1906년 발생한 지진과 1914년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며 조금씩 쇠퇴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일요일 오후마다 전통적인 시장이 서는 발파라이소 항구는 현재까지도 칠레 제1의 항구이자
남미의 중요한 항구로 꼽히고 있다. 발파라이소 항구 일반 부두 옆에는 칠레 해군이 주둔하는 군항이 있으며 멀리서 보면 바다에 떠있는 군함들이 많이 보인다. 항구 주변에는 수산시장과 함께 많은 수산물 요리 음식점들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칠레산 홍어와 대형 오징어 등을 싸게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몇 군데 유명한 해물 요리점에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뚝배기 해물탕 같은 메뉴도 준비돼 있어 흥미롭다. 발파라이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언덕 위에 놓인 여러 색깔의 집들과 언덕을 올라가는 푸니쿨라라는 케이블카, 그리고 셀 수 없이 쌓아 올린 많은 계단들이다. 온 동네의 집들이 밝고 화사한 파스텔 톤으로 가득하다. 동네 전체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멀리 수평선으로 이어지는 바다는 완벽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노벨 문학상으로 유명한 칠레의 시인 네루다는 발파라이소를 가난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발파라이소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의 달동네 같은 산등성이의 판자집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것이다. 발파라이소와 가까운 곳에 파블로 네루다의 집이 있는 이슬라 네그라가 있다. 이곳은 발파라이소에서 일일 투어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며 현재 그의 집은 발파라이소시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발파라이소는 200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발파라이소 항구도시의 역사지구로 지정되었다. 유럽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이 교회나 학교, 집 등을 고유의 방식으로 건설한 19세기 후반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